오셨죠. 자, 아니 핵심적인 말만 한마디 물어보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햇빛이 비치니까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지금 이제 드디어 탄로가 났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단은 그 공수처가 거기다가 이제 영장을 청구했죠. 청구를 했는데 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괜찮은 것 같아. 예, 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아, 불편한 것 같아. 다 기각을 시켰잖아요. 예. 기각을 시켰는데 요걸 감추고 공수처가 예. 다시 또 저 서울 저 서부지법에다가 또 새로 또 신청을 했단 말이야. 예. 그거는 불법이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명백하게 이제 불법이죠. 하하. 저희 보니까 지금 저 보이나요? 저 위에? 그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대통령 관련된 영장이 16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14건 정도가 아하. 기각이 됐어요. 이야.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12월 6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그다음에 통신영장 기각됐고 또 12월 8일 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12월 30날 서부지방법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는 아직 키스천에 목사님.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청구해서 기각됐고 통신도 기각됐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주진우 의원이 뭘 밝혀냈냐면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24-6이라고 하는 기록이 검찰 기록이 하나 빠져 있어요. 공수처 기록을 빼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아마 지금 주진우 의원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이 공수처가 위법을 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청구해서 기각됐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는 것이 명백한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은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명백하게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무슨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을 받았는지 그 사실이 검찰 기록에서 공수처 기록에서 빼고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밝혀지면 더욱더 이 불법이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저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수처장이 참 이게 자 죽일 놈이죠. 한마디로 죽일 놈인데 아니 판사를 20년을 했을 거 아니야. 공수처장이 했죠. 예. 판사를 20년까지 해놓은 자식이 세상에 상이나 치고 대통령을 구속이나 시키고 그리고 원래 공수법에는 대통령을 조사할 권리가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지요. 수사권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번에 법원에서 14번을 기각한 이유가 뭔가면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봐서 기각된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렇다면 지규영 판사 얼마 전에 그 구속 이 청구 사건을 심리한 판사 일주일 동안 숙고한다는 그따 소리 하지 말고 맞아. 바로 구속 취소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는 뭐 물론이고 목사님 그게 뭐 일단 복귀한 다음에 그동안에 이 범법한 인간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될 것이에요, 목사님. 손해배상 청구, 아멘.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많이 타면 정강훈 목사한테 좀 가져오도록 좀. 일단 목사님한테 가져오기 전에 와서 무릎 꿇고 인사하고. 아니 황전 장군님, 조금 전에 그 캐스백에서 그 시팩. 네, 시팩에서 나 연설한 거 들었죠. 예. 이야,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보다가 더 잘 알고 있어. 뭐 저는 그 시팩 자체가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수 우파들이지만은 고든 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뭐 마크 턴입니까? 네,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는데 네, 저는 어제 그 방송 왔을 때 이제 네,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쭉 봤지만은 네. 한국 언론 방송에서 이런 걸 전혀 감추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뭐 암적 그 암덩어리들이 퍼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패연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큰 뉴스 이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 선포라든가 왜 계엄령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지휘하에 쭉 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가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기존 언론 방송을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복되시면은 가장 중요한 원래 그 저 목사님 옛날에 계엄령 할 때는 계엄령 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언론 방송입니다. 맞아요. 이번엔 그런 것도 안 했거든요. 안 했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아진 국격을 높이고 미국하고도 우리가 저기 지금 고든 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언론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혜식 대표님. 네. 아니 이 언론들이 왜 지금 여기 시팩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언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언론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북한과 그다음에 좌익 세력, 민노총, 민주당 그리고 바로 간첩 세력 이들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들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나 이 보수 언론들이 말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광화문에서 어제도 수십만 명이 모였고 지속적으로 수백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리고 맞아. 오히려 수만 명 나오는 집회를 자꾸 보도를 합니다. 기가 막혀. 어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면은 조중동마저도 이 광화문 집회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숨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들의 목표고 방향이다. 그런데 이제 보수들에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소개는 해야 되겠고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큰 거보다는 작은 쪽을 소개하면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중동에 의한 이 보수 언론에게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당연히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고 북한에 선동된 이 기자들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언론 노조가 사실상의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는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유리한 보도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보도들은 대부분 감춰져 있다는 거. 어제 CPEC에서 나온 발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단편적으로 아주 잘 드러내는 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 꾹 다물고 있고 거꾸로 말이죠.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도, 그것도 허접되게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아주 주요 보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다. 맞아.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맞아. 저 이동욱 교수님. 예, 아니 계속 여기 이재명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 예, 예.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키고 4월달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리고 시간 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 하고 예. 있죠. 예, 예. 아까 그 영상 봤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북한이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혼란은 북한의 지령과 그리고 그 지령에 움직이는 간첩단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 증거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3월 10일 날 선거 마치자마자 북한이 지령한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윤석열 패당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정치적 참모들의 정치적 추문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전개해서 제2의 촛불 행동 같은 대규모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고 지령했고요. 그리고 그 지령을 받고 보름 있다가 3월 24일 날 민주노총이 아예 윤석열 퇴진 투쟁을 5년 내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하. 그리고 그 이채원 참사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지시를 아예 그 구호를 딱 찍어서 북한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거는 그 다음 날 시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혼란은 그냥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과 그 지령을 수행하는 반국가 세력 수사파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고 처단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발전 없다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생각이고, 광화문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자, 조금 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보수 언론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로 잡고 싶었으면은 어제 보도에서도 광화문 보도도 함께하고 또 지방에서 벌어진 보도도 함께하면서 두 쪽을 다 인터뷰하면서 같이 함께해야 된다. 광화문에서 모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적게 모이는 그 집회를 계속 보도한다는 거는 결국 우파가 찢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수 언론들이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어눌한 그리고 잘 모르는 일부 얼치기 보수들은 마치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그들을 또 추앙하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보수를 찢어지길 바라는 보수 언론들 조중동의 공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3월 1일은 무조건 광화문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시간이 원체 없기 때문에 자유마을 대표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한 동네에서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 한 동네에서 10,000명 이상이 빨리 동원되어서 가문광장으로 총 데리고 오면은 얼마냐? 3,600만이야. 3,600만. 3,600만은 와야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님들 오래 살 생각하지 말어. 3.1절까지만 살 생각하고 목숨을 걸으란 말이야. 사람이 목숨을 걸 때 제대로 걸어야지. 에? 내가 하는 일 봐요. 나는요 임팩트를 줄 때는 정확하게 딱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들 바짝 차려서 지금 이제 조직된 거 전부 다 내가 보고 다 받고 있는데
빨리빨리 이번 이제 한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부 유튜브 총동원해서 무조건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고 4.19 같이 완전히 4.19가요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정치 체제고 뭐고 다 바뀐 거야. 그냥 다 뭐 국회고 뭐고 다 해산이요. 그러니까 3.1절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4.19 이상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시켜서 우리는 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총력을 이번 한 주일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성교왕국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청하시